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두려움과 상상 속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괴물 혹은 요괴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매료시키는 두 괴물이 있는데 바로 한국의 도깨비와 일본의 오니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 두 괴물은 과연 어떤 점이 같고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두 괴물이 맞붙는다면 누가 더 강할까요? 먼저 오니는 일본 고대 문헌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서 등장하며 지옥의 형벌자, 인간을 잡아먹는 악귀로 묘사됩니다. 불교적 의미로 해석되어 지옥의 사자, 사악한 영혼이라는 상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 도깨비는 한국 고유의 민간 신앙과 설화에서 태어난 존재인데 삼국 유사나 조선 후기의 야담집에 자주 등장하며 장난꾸러기 요정이나 뜻밖의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도 묘사됩니다. 오니는 무서운 존재인 만큼 일본 사회에선 쫓아내야 할 존재로 인식됩니다. 세츠분이라는 일본의 전통 행사에서는 오니를 쫓기 위해 콩을 뿌리기도 하죠. 즉 오니는 일본 사회의 악을 투영하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도깨비는 다릅니다. 사람과 어울리고 복을 주기도 하며 공동체 속에 자리 잡은 정령입니다. 도깨비가 나오는 설화는 대부분 교훈과 웃음을 주기도 하죠. 이런 이유로 도깨비는 시대를 넘어 현대에서도 계속 사랑받고 있고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 등에서도 친숙한 캐릭터로 나오곤 합니다. 대체로 오니는 거대한 뿔, 붉은 피부, 강인한 체격, 그리고 무시무시한 철봉을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 그 모습은 인간에게 큰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전쟁, 벌, 죽음과 같은 키워드로 오니의 형상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반면 도깨비는 외형이 일정하지 않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뿔, 큰 체형, 빨간 피부는 일본 오니의 모습입니다. 외눈박이일 수도 우스꽝스러운 원시 복장을 입은 작은 존재일 수도 있죠. 오니가 무조건적인 공포만 상징하는 괴물이라면 도깨비는 무섭게 묘사되다가도 가끔은 친근하고 때로는 유쾌한 존재로도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오니와 도깨비가 싸운다면 누가 더 강할까? 먼저 오니는 강력한 물리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화에선 산을 넘기고 사람들을 단숨에 해치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지능이 낮아서 사람들에게 속거나 부적에 의해 제압당하곤 하죠. 도깨비는 직접 싸우기보다는 도깨비 방망이를 사용해 요술을 부리는데 현실을 바꾸고 금은 보화를 만들고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순진해서 인간의 말장난에 속아 도망치는 경우도 자주 등장합니다. 정면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한다면 오니가 앞설 것입니다. 그 거대한 철봉, 지옥의 불, 그리고 인간을 압도하는 몸집과 기력은 도깨비의 장난기 섞인 요술로는 한순간에 대응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둘의 싸움은 단순한 힘의 겨루기만은 아닙니다. 장기전으로 가고 상황을 분석하고 심리를 파고드는 전투가 된다면 도깨비가 점차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깨비는 단순히 물리적인 괴물이 아니라 상황을 비틀고 현실을 요술처럼 조작하는 존재입니다. 도깨비는 단순한 싸움보다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는 싸움을 합니다. 상대가 흥분하면 웃고 공격하면 사라지는 심리전에도 능하고 방망이를 휘두르면 무언가로 바꾸는 유의 기술자이기도 하죠. 전투 자체를 장난처럼 다루는 존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농담을 던지며 싸움의 판을 새로 짜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지혜의 상징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힘은 오니가 강할 수 있지만 하지만 전투는 힘만으로 끝나지 않기에 도깨비는 싸움의 규칙을 바꾸고 상황을 장악하며 오니의 힘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오니는 결국 지쳐 쓰러지겠지만 도깨비는 상처 하나 입지 않고 유유자적 막걸리나 먹으러 갈 것입니다. 오니와 도깨비는 각 나라 사람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그려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도깨비는 한국인의 재치와 공존을, 오니는 일본인의 질서와 형벌에 대한 사고를 담고 있죠. 이 두 괴물은 결국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